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2회 최종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납세 및 성립 시기 결정 문제인데 이 성립 시기는 우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는 큰 유형이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6월 1일 본세를 따라서 움직인다. 자, 이걸 선택하는 문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기업의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되겠죠. 맞는 얘기고요. 2번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재산세의 성립 시기는 기준일이니까 지방교육세도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그렇죠? 원천징수할 때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리을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다. 자, 일반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라고 했죠. 예정의 동그라미. 예정신고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이때 말일이 성립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인치세는 문서를 작성에도 동그라미. 작성하면 인치를 붙이는 거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2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세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자, 중요한 문장 나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추정으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증여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등록면허세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냐. 무신고자죠. 무신고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한 후 신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은 오류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신고라고 하죠. 수정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6월 1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자 밑줄 기준일로부터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해줘야죠. 증거자를 갖춰야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상 소유자한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자 분할 납부 기간이 유념할 점은 45일이 아니라 2개월이라는 거. 재산세는 45일, 종부세는 2개월이죠. 5번 양도소득세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립니다. 그러면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는 어떤 집 팔아야 되죠? 그렇죠. 일반 주택. 이거 몇 년 이내 팔아야 되나요? 거기 보시면은 5년 이내라는 말이 있는데 5년 이내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을 팔면 B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3번으로 갑니다.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은 이제 실질주의에 따른 취득이 되겠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걸 실질과세라고 하죠. 두 번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 출자, 건축, 개수 등등등등 원시나 승인, 유무상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3번 차량, 기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자,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원가 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시 취득 말고 승계 취득일 때만 납세물을 지죠. 승계. 자, X가 되겠습니다.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은 가액의 증가가 되겠죠. 준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이를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5번입니다.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해당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자, 공부 현황과 그 다음에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하죠. 이런 것을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표준세율의 8%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자, 표준세율 플러스 8% 2%의 4배가 중과되는 것이 있죠. 자, 이랬을 때는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1번 설명은 뭐냐면 별장이죠. 별장은 상시 업무로 쓰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인 별장이 되죠.
2번 골프장은 등록을 했든 하지 않더라도 실제 골프장을 썼다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은 중과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업명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 1억 초과 다만해도 실험 실습에 쓰는 목적으로 추가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예, 기준금액 1억 초과하고 탐사선 같은 이런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6억 이하가 아니라 6억 초과죠. 우리가 고주택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주택가액이 6억을 넘어야 되죠. 다만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이런 6억 기준이나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만 있어도 중과하죠. 네. 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가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상속 동남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했을 때는 중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면 이거는 우리가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속은 이제 6개월 이내 신고니까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별표시입니다. 주택의 표준세율. 네. 4번도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5번도 별표시. 이거는 주택의 세율인데 이거 암기사항이죠. 우리 거기 보시면 1번 주택의 건축물의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뭐죠? 주택이든 아니든 원비리 28평 2.8%죠. 맞고요. 2주택의 상속은 취득입니다. 상속은 상위 8 2.8 맞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상취득했을 때는 가격에 따라 다르죠. 6억 이하니까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2주택이든 3주택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번 취득 당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매매로 인한 취득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이니까 4%가 아니라 3%가 되겠죠. 고가주택은 4%가 아니라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되겠죠. 6번입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등기가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후납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수수료형 조세입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봅니다. 자, 3번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3번 등록 당시 자산의 재평가 등의 사이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밑줄,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때 유념 말점은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이라는 거죠. 3번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이 아니라 6,000원 미만이죠. 그러면 3,000, 6,000원으로 가져야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최저한세.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등록면허세 20%를 그 세액으로 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 우리 등록면허세는 등지리,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감면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되겠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문제죠. 별표시 넣으시고요. 틀린 것은 1번 과세기준 현 6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취득 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네. 2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납세자가 되겠죠. 그렇죠? 3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지만 과거에는 위탁자였지만 지금은 수탁자에게 납세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체납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걸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납 집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수탁자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를 신고했다고 됐죠.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실제 소유자가 내야죠. 5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건물과
토지가 달라요. 그렇죠? 건물은 A, 토지는 B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됐을지라도 주택은 통합과세죠. 통합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격과 요 가격을 통합해서 0.1에서 0.4%로 계산해 준 다음에 계산해 준 다음에 여기는 세금을 다시 안분해서 계산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을 안분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오른 것은 1번 도로, 하천, 제방구가 유지묘지. 이거는 뭐 여러 공공성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받으면 안 되겠죠. 비과세. 1번 재산세 기준연재 1년이 경과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임시면 1년을 경과하면 안 되죠. 틀렸고요. 과세가 됩니다. 3번은 왜 과세일까요? 공공용이 좋은데 유료로 썼잖아요. 과세고요. 4번 철거 명령을 받으면 이거는 비과세인데 재산세를 부과함이 적절치 않다고 돼 있죠. 5번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지만 자 밑줄 전답, 과 및 대지를 읽으면서 뭐 시장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받는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9번 문제 재산세 종합 문제죠. 거리가 먼 것은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대신 지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당사자가 해야 되지만 납세 관리인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채비지 보류지. 자, 도시개발 사업의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죠. 사업시행자의 몫이죠.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과밀억제권용 안의 공장용 건축물은 자 밑줄 최초의 과세 균일 플러스 5년간. 자, 공장용 건물이니까 0.25%죠. 0.25%에 대해서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최초의 과세 균일 플러스 5년간 5배를 중과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예. 5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아니죠. 한 동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구가 됐을 때는 주거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 됐었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한 동이냐 한 구냐.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 동이나 한 구다. 10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죠.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죠. 틀린 것은 1세대 1주택자 정의는 기준 연재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자 밑줄 단독 소유가 돼야 됩니다. 공동 소유 안 되고요. 2번 합산 매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주택세에서 빼준다. 예, 임대사업 활성화죠. 혼인 또는 동거 봉양이 됐을 때는 자 밑줄 합가한 남편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그러니까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이 될 사람도 집이 있는데 이거를 합산해서 봐버리면 기준금액을 6억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오죠. 하지만 이거를 각각의 1세대 1주택, 각각의 1세대 1주택 5년간 봐버리면 기준금액이 9억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종부세가 나올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런 주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표준은 자 밑줄 3억을 기초공제해주고 6억을 공제한 금액, 토탈 9억을 공제해주죠. 거기에다 공정시장가액비를 80% 곱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시가액이 합계액에서 기준금액 토탈 9억에서 80% 곱해주면 과표가 나오고 1세대 2주택 이상자 됐을 때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6억을 빼준 거에 대략 80%를 정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자가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분 종부세에서 이중과세. 이때 이중과세는 재산세 기납분을 말하죠. 그걸 뺀 금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 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되 밑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령별은 10%, 20%, 30% 보유기간 이건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20%, 40%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이건 10년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이때 세액공제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연령별 공제를 곱한 공제를 또는 보유연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분 종부세에서 마이너스 4번 지문처럼 기납된 전수가 있다면 빼주고 요 나머지 세금에서 마이너스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을 수 있죠. 2번 거주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 임대로 인한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이 끝난 날까지 5년 이상 주소를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종합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자, 이거는 완전 소설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양도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5년 이상이라는 단서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대소득세에서는 5년이라는 거 안 따집니다. 거주의 정의가 이번에 이렇게 됐죠.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게 1년 이상이었는데 이게 지금 183일 이상으로 개정됐다고 그랬죠. 183일 이상 거설둔 자가 된다. 그러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무입니다. 임대소득은 요 기준을 따라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가 3번입니다. 거주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 양도니까 밑줄 5년 이상 주소 거설둔 거주자만이 납세를 지겠죠. 비거자 4번 비거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만 납세무가 있고 5번 비거자는 국외 건물 양도는 국외니까 납세무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주자일 때는 국내외, 비거자는 국내. 다만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예,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12번 별표시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문제 나왔죠. 틀린 것은 1번 양도련제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장기 임대는 5년이죠. 그러면 내가 자가 거주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됐을 때는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주 주택을.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했을 때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했을 때는 혼인한 날 플러스 몇 년? 5년 이내 양도되죠. 그러니까 혼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되고 집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집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결혼해도 된다가 되겠습니다. 3번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이때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서 다른 집을 사야 되죠. 다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입니까? 아니죠. 일반적인 일시적인 이주택일 때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의 이전, 요즘 뭐 공사들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5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4번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죠.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신주택이 있으면은 요 집을 먼저 양도해야 되죠. 요 집을 먼저 몇 년 이내?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요 집 먼저 팔면 양도세 내야 되겠죠. 5번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지방 소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방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집 팔아야 되죠? 일반 주택 팔아야 되죠. 그렇죠?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갑니다. 양도가에서 차감할 수 없는 필요 경비는 몇 개인가? 기업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 붙고 등록물 다 붙죠? 네, 들어가고요. 니은 현재 가치 않은 차금 및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를 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정상 이자니까 할부 이자니까 들어가야죠. 이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시가보다도 초과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연이자. 이거는 경비 정해줄 이유가 없죠. 지연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주기로 되는 약정이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라든가 지연이자는 안 돼요. 자, 디귿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양도하게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그러면 우리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비용이면 이 양도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미음 토지 건물을 취감에 있어서 국민주택 채권이나 개발채권 만기가 돌아가기 전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손 손실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비읍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경비 인정이 되지만 이미 사업소득 계산할 때, 그렇죠? 이미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임대라든가 이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이 됐다면 이건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차감할 수가 없다. 이미 경비인정 받는 또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자, 따라서 답은 디귿과 비읍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아파트 당첨권의 과표금액 계산인데요. 다만 먼저 양도한 부동산은 면제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국내 자산이 있죠. 국내 자산 아파트 당첨권.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특별 공제 대상이 안 되지요. 얘는 토지 건물 입주권만 되니까 그러면 250만 원 공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국내 자산 차익이 얼마일까요? 양도소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차익이고 소득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50 해주면은 이거 750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일단 250 공제는 국내와 국외가 있으면 국내와 국외가 있으면은 국외도 250 받을 수 있고 국내도 250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부동산과 권리로 쪼개져 있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받는 건데 그럼 부동산은 감면 받잖아요. 감면 혜택을 보니까 이걸 못 받고 이걸 먼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똑같은 골프 회원권도 권리, 아파트 당첨도 권리죠. 그러면 골프 회원권 이거는 같은 용이니까 250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골프 회원권은 200이니까 250 중에서 200을 써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에다만 무조건 250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도 똑같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200 공제를 해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을 50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 되겠어요? 95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무조건 250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 200 공제 받았으니까 그걸 갖다 뺀 나머지 50만 원 공제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으로 합니다.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방금 안 된다고 그랬었죠. 기본 공제는 받을 수가 있죠. 자, 거꾸로 됐네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일반 자산과 달리 안분 계산한다. 얼마만큼요? 9억 초과분만큼 안분한다 이거죠. 그럼 초과분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징여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징여받은 날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겠죠. 5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예, 양도소득하고 우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으면 얘네는 무슨 과세죠? 그렇죠.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얘는 이제 종합과세고요.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이전해 준 거니까 이거는 뭐 허위로 매매계약서 쓴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 쓴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취득일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환지 당시는 취득도 양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팔게 되면 대금 정산일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된다? 환지 받기 전 취득일이 되겠죠. 전 취득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이 동그라미 우리가 상가나 토지를 1년 미만 이내에 양도하면은 50%가 되죠. 하지만 주택이니까 40% 되죠. 1년 이상이면 6에 38%. 자, 3번 틀렸고요.
4번 양도소득 금액이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 외의 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한다. 이거죠. 뭐 아까 봤던 문제와 비슷한데 토지 A가 있고 건물 B가 있고 건물 C가 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감면자산이다. 감면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아닌 자산. 아닌 자산 중에서 먼저 판각부터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공제 못 받아도 우리가 감면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관세 또는 납부불성실 관세 부과된다. 예, 예정신고를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만료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과소신고, 무신고 등의 관세가 발생될 수 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2회 모의고사 해설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3회 모의고사 때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